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렸던 사각꽃 수채화 그 전에 스케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상이 없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해요. 그 수채화, 사각꽃 수채화랑 그 스케치 동영상을 같이 못 올린 이유가 사각꽃 수채화가 파일 용량 자체가 너무 많이 커서 이게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할 때 덧붙이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 수채화만 먼저 올려놓고 이제 오늘은 따로 이제 스케치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우리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빛, 명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사각꽃이에요. 근데 빛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다 느껴지시죠? 위쪽? 자연물에서는 대부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양사방에 물론 빛이 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로 윗부분에 빛을 많이 받으니까 밝고 요 아랫부분이 어둡거나 그렇다 그죠? 그리고 빛이 대체적으로 여기 왼쪽 위쪽에서 오는 느낌이 들죠? 여기 이 꽃들을 보니까. 왜냐면 여기 왼쪽 부분이 되게 밝죠.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되기가 빛이 이 나무는 이쪽에서 빛이 오는구나 라고 대체적으로 느껴져요. 그러면 입체감을 표현을 할 때는 위쪽 부분 그리고 여기 살짝 왼쪽 부분이 훨씬 더 밝을 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지겠다 그죠? 그리고 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주 포인트로 잡는 부분의 꽃,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꽃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그리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? 왜냐하면 모든 꽃들을 다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것, 혹은 내가 포커스를 꼭 여기 잡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오늘은 어쨌든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, 그 다음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들은 멀리 가는 거리감 좀 덜 해주시면 되겠죠. 꽃을 조금 덜 상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. 대신 멀리 간다고 해서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당연히 빛도 표현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대신 앞쪽에 있는 애들은 빛을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. 저기 멀리 가는 애들은 조금 선명함이 여기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기본 덩어리는 만들어 주시되 조금만 더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스케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그림 그릴 때 내가 메인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요. 그럼 꽃 한 덩어리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꽃 덩어리 하나,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도 꽃 덩어리가 작은 것들이 또 2개가 있다 그죠? 그 다음에 이쪽에 멀리 가는 쪽에 덩어리 하나,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또 있다 그죠?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다 그죠? 그 다음에 꽃 덩어리는 많은데 모든 꽃을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. 내가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양만 그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의 덩어리들이 많을 때는 몇 개는 또 좀 빼주시고 적당하게 가감해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나무 가지는 사과나무 가지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보여요. 그러면 나는 사과나무 가지를 이렇게 그려놓겠다. 이렇게 하면서 가지도 이렇게 작은 가지 이렇게 넣어보겠다.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이렇게 가니까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짜보시는 거죠. 근데 이 구도가 꼭 사진이랑 똑같을 필요는 없죠. 예, 그래서 이 덩어리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죠. 근데 이 메인에 되는 이렇게 주 포인트 되는 이 부분의 꽃들, 이 덩어리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꽃들이 있겠죠. 그러면 참 옆에서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하려니까 참 한계가 느껴집니다.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죠. 자, 그러면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사진에서 빛이 왼쪽? 위쪽에서 온다고 했죠. 이렇게, 그죠? 그러면 얘들이 입체감을 이 덩어리 커다란 이 덩어리가 입체감이 표현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정도로 빛이 생기지 않을까요? 여기가 좀 어두워지겠죠. 큰 덩어리로 봐서, 그죠? 그러면은 전체적인 꽃들이 모여있는 큰 덩어리는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 위에 있는 애랑 좀 더 가려져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어둠이 생길 수 있다 그죠?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정도,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도 빛을 많이 받으니까 어두운 부분은 좀 양 자체는 좀 적을 수 있다 그죠? 그러면 이 정도쯤 생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빛이 떨어지니까
이쪽 부분에 어둠이 생긴다. 그죠? 전체적으로.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 안쪽 부분에 있는 애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져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뭐 빛이 조금 들어와서 이 부분에 다시 밝은 느낌이 나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빛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두워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두워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도 다 공간에 뭐 꽃들이 있겠죠? 그러면 이 꽃들은 좀 멀리 가는 애들처럼 이렇게 좀 너무 세세하게 그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좀 나중에 색깔 칠할 때 이 부분을 좀 어둡게 처음부터 좀 칠해놓고 하시면 되겠죠. 사각꽃 그리기 영상 보시면 제가 맨 먼저 한 게 여기 아래쪽 어두운 부분 칠하는 거. 그죠? 꽃에서 어둡다고 느껴지는 부분부터 색을 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외곽 배경 쪽 색깔 발라놨죠.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이 좀 어둡다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좀 발라놓으시면 돼요. 자, 어느 정도 이게 어두움 덩어리 또 이해하셨죠?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꽃들을 앞쪽에 있는 것들은 좀 세세하게 그려놓고 뒤쪽에는 좀 덜 세세하게 덜 상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. 자, 꽃을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 포인트 되는 부분 중에서도 포인트 되는 꽃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. 꽃잎이 5장이죠.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쪽에도 살짝 겹쳐져서 꽃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꽃이 살짝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게 멀리 가니까 덩어리 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구형일 거고, 그 다음에 멀리 점점 멀어지면 조금 타원형으로 이제 살짝씩 모양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지난번에 데이지꽃 그릴 때 연필로 종이컵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죠. 예, 뭐 100%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이론적인 거는 알고 계시면 좋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아직 말하는 게 좀 어색해서 말에 군더더기가 좀 너무 많죠. 이해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. 이렇게 꽃이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멀리 가는 쪽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거리가 맞는 동그라미를 완전히 그 다음에 타원형을 이렇게 그려 넣으셨죠.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완전 구니까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그려 넣으시겠죠. 이렇게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 동그란 타원형에 맞춰가지고, 동그란 타원형이 아니라 이거 길쭉한 타원형에 맞춰서 그림을 꽃잎을 좀 그려 넣어 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겹쳐져 있는 꽃도 있을 거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서 꽃잎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, 아주 다양한 모양의 꽃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거다. 그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애들은 나중에 이제 덩어리만 봐주시면 되니까 너무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완전히 뭐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는 꽃들도 있을 거다. 그죠?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. 이렇게 그죠?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. 내가 이 큰 덩어리에서도 이 메인으로 들어갈 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애들은 살짝씩 모양이 타원형으로 변한다. 그죠?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그림 그리시기가 더 수월하겠죠. 이렇게 그죠? 자, 이렇게 꽃 이렇게 그림 관찰을 해서 꽃 모양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훨씬 좋겠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게 겹쳐져 있는 거, 그죠? 이런 식으로. 수채화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.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이제 꽃을 스케치를 좀 덜하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, 그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가능하고요.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스케치를 따박따박 다 따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좀 크기가 이렇게 멀어지죠. 내가 포인트로 잡는 이 애들보다 거리감이 생기니까 꽃잎 크기도 조금 작아져야 돼요. 거리감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는 색깔로도 가능하지만 크기, 모양 이런 거로도 거리감 표현이 다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꽃들보다 조금 작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.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상세하게 해주실 필요 없이 기본 덩어리만 이제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꽃 모양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꽃이 조금 더 작아질 것 같아요. 이렇게 겹쳐져.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꽃
꽃이 이런 식으로 정말 규칙적으로 이제 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칸을 좀 이론에 맞는 구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시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. 이렇게 꽃 모양 여기 좀 그려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는 애니까 이제 꽃이 조금 커질 수 있겠다, 그죠? 꽃 모양 크기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여기도 자 이렇게 했다, 그죠? 자, 어느 정도 스케치가 다 돼서 색깔을 칠할 준비가 됐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 꽃에서 먼저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놓고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꽃이랑 나무 가지는 놔두고 배경부터 칠하셔도 되고요. 근데 저는 일단 색깔이 이쪽으로도 배경 쪽으로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꽃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놓고 배경을 칠하는 걸로 했었죠. 자, 그러면 꽃의 어두운 부분, 이 꽃은 이쪽 위쪽 부분이 이렇게 밝았었다, 그죠? 그러면 이 아래쪽은 다 어둡다, 그죠?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두워지겠죠. 그러면 여기다가 색깔을 라벤더, 제가 앞에 했던 그 새벽에 올렸던 사과꽃 수채화에는 라벤더 색깔 주로 이용했었거든요. 이렇게 칠해놓고,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빛이 오니까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 이렇게 다 어두웠을 거예요, 아마. 그러면 이렇게 또 색깔 칠해놨죠.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발라놓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발라놨었죠.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발라놓고 이 부분도 다 발라놓고 이 부분도 발라놓고,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였죠? 배경을 칠했었나요? 나무를 칠했었나요? 배경. 그러면은 배경은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, 이 배경 칠하실 때 이제 요 끄트머리 부분에 너무 진하게 칠하면 나중에 얼룩이 마르면서 고기가 진해지면서 선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색깔 칠하셔야겠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예쁘겠죠? 이렇게, 그죠? 이렇게. 만약에 이쪽 부분에 꽃이 더 있다면 이렇게 또 남겨놓고 하셔도 되겠죠? 이런 식으로 덩어리 있었을 거고,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도 꽃이 있었다, 그죠? 그러면 이렇게 이쪽 부분 덩어리 요건 배경,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, 군데군데 또 배경, 이렇게 배경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났으면 여기 이제 나무 가지 이렇게 있었다, 그죠?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전체적인 위치랑 모양이 좀 갖춰지죠.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묘사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게 이제 모양이 잡히면서 그림이 조금 더 수월해지죠. 처음에 색깔 깔고 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.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칠해주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? 전체적으로 색깔을 칠하다 보니 모양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. 예. 그러면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하죠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선 모양을 다 잡아놓고 배경도 잡아놓으면 구체적인 모양들이, 형상들이 자꾸 드러나죠.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무 가지까지 이렇게 해놓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죠.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포인트 되는 애들부터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되죠. 근데 처음에 여기 꽃 그릴 때 처음에 어두운 부분 이렇게 색깔 발라놨잖아요. 그러면 이 어두운 부분은 얘랑 겹친 부분은 좀 더 어두워질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어두운 부분에 있는 아래쪽도 또 조금 더 어두워질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어두운 면적을 넓게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좁은 면적의 진한 부분, 더 어두운 부분을 또 찾아주고 요거 설명드렸는 게 심도 레이어 층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그 나뭇잎 그리기 할 때 그 설명드렸죠. 이제 그거 또 다시 찾아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,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뭐 꽃잎이 또 있겠죠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꽃잎 모양 또 잡아주시고,
그다음에 이렇게.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에 있는 스케치는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색깔이 조금 더 더 여러 층의 색깔들이 이렇게 깔리게 되니까요.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에는 흰 꽃이니까 스케치 조금 연하게 해주시고,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에는 색깔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, 이제 이렇게 해서 색을 잡아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잡아주셔야 돼요. 여기도. 그 다음에 이제 꽃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이제 뭐 여기 이 나뭇가지에도 어두운 부분 이런 식으로 또 좀 잡아주면 되겠죠. 빛이 위쪽 왼쪽에서 오니까.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아래쪽에 또 어두운 그림자 생기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 덩어리 입체감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 좀 더 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죠? 이런 식으로. 그죠? 이렇게 잡아서 입체감 자꾸 만들어주시면 되죠.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예요. 꽃이랑 똑같은 원리예요. 덩어리 잡아주고 가까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진하고 선명하게 해주시고요. 멀리 가는 거는 조금 더 연하게 해주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들어가시면 되겠죠. 감사합니다.